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후반 점성학을 말씀드릴게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리딩인데 최근 중국에서 홍수로 인해서 또 태풍 바비가 겹쳐지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제가 7월 4일 천왕성과 화성이 정확하게 만난다고 했었어요. 이때는 지진의 영향, 전쟁에 다시 발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뭔가 굉장히 크게 또다시 시끄러워진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영향도 있고 폭발 사고도 될 수 있고, 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7월 4일 전부터도 영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6월 24일 벌어졌던 것이 그 영향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다 지나간 건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이렇게 중국에 홍수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들, 세계적으로 동남아 지역은 엄청난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양자리 해왕성 영향이에요. 태풍이 갑작스럽게 발달을 한다든지, 양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움직인다든지, 또 토성이 양자리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또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재난정보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잦아지고 엄청 많아져요. 이동에도 제한이 생기는 일도 많이 생기게 돼요. 화성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7월 4일처럼 정확하게 만났던 건 사실은 1947년 8월 5일과 7일 사이였어요. 천왕성이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쌍둥이 자리에 있었어요. 미소련의 냉전이 시작됐고 세계 질서가 재편됐었어요. 현재도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고 미국의 대소련 봉쇄 정책이 시작됐었어요. 또 마셜 플랜을 시작해서 유럽을 다시 건설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영국 식민지 체제가 붕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도가 다시 세워졌어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기존 체제는 붕괴되고 군사적 충돌도 있었고 또 문서, 정보, 외교 등 서로 분열하는 일들도 많아져요. 역시 그 전에는 1861년 4월 17일 역시 미국 시빌 워가 미국의 남북전쟁이 막 시작된 그 기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7월 6일 광시성 난잉 지역과 항저우 지역이죠. 홍수로 인해서 저수지가 붕괴되고 역시 토성이 양자리에 있는 영향이 이 저수지가 붕괴되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뭐 지금까지 없진 않았지만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서댐도 이때 걱정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최고 수위까지 올라갔었어요. 13만 명이 대피하고 또 7월 10일 한국은 어제였네요. 태풍 바비가 왔죠. 대만, 중국, 동부지역, 일본 오키나와 등 동남아 지역들도 피해를 굉장히 크게 봤다고 해요. 7월 29일은 풀문이 물병자리에서 벌어져요.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9일 밤 11시 35분, 태평양 시간대로는 아침 7시 35분에 풀문이 물병자리에서 벌어져요. 풀문이 물병자리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물병자리는 사람들을 뜻하고 자유를 뜻하고 해방을 뜻해요. 그리고 풀문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반대 위치예요. 정반대 180도 위치인데 태양이 양자리에 있죠. 그리고 달은 물병자리에, 태양이 사자자리에 있다는 것은 태양은 지도자를 뜻해요. 리오도 지도자를 뜻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이 두각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게 되거나 지도자와 대중들, 국민들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반대 위치이기 때문에 큰 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고, 목성이 사자자리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목성이 사자자리에 6도, 7도 위치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든지 외교 활동이 엄청 많아진다든지 또 싸움이 커진다든지 또는 어떤 지도자가 굉장히 크게 두각을 드러낸다든지 혹은 완전 반대 위치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의 현상으로
지도자들 문제들이 두각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게 바벌스 바스켓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7월 16일, 7월 17일은 화성이 쌍둥이 자리 위치에서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왕성과 120도 위치가 돼요. 화성은 쌍둥이 자리에 10도 위치이고 명왕성은 7도 위치로 이제 조금 많이 옮겨갔어요. 쌍둥이 자리에 10도 위치한 화성과 7도 위치에 있는 물병 자리에 있는 명왕성이 120도가 되는 것은 정보력 또는 언론의 영향, 기술력, 정보전쟁, 보이지 않는 권력, 지도자들의 다툼, 또 대대적인 통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이건 모두 다 에어사인이죠. 7월 19일은 명왕성이 물병 자리 있고 토성 해왕성이 양자리 있고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 목성이 사자 자리, 모두 에어 사인과 파이어 사인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역사적인 변화가 강해지는 영향을 더 가중적으로 받게 돼요. 이 영향이 며칠 가고 몇 달 가는 게 아니고 몇 년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려요. 불과 몇 시간 뿐이지만 달 역시 천칭자리에 4도 위치가 돼요. 7월 19일 날. 그래서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4도, 해왕성이 또 토성이 양자리에 4도 위치,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4도 위치, 목성이 사자 자리에서 4도 위치, 또 달의 위치가 천칭 자리에서 4도 위치예요. 그래서 이게 버블 바스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렇게 많은 6개 행성들이 차트 반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벌스 바스켓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파이어와 에어 사인에 집중되어 있죠. 환경이 불안해지는 것을 뜻하고 또 화재와 가뭄과 열, 지금 유럽 지역에 어마어마한 더위가 와 있죠. 이게 더 극심해져요. 그런데 게다가 해왕성이 양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로 인한 피해도 동시에 같이 다발적으로 오게 돼요. 환경 피해가 정말 굉장히 커지게 돼요. 기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빨리 부쩍 다가오게 돼요. 이런 것은 새로운 정부, 제도, 새로운 이념, 오래된 질서 구조, 또 믿음, 우리의 신념, 또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게 돼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정보 전달 방식에도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쓰는 셀폰이 바뀐다든지 컴퓨터가 바뀐다든지 순식간에 통신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짐작을 해요. 이런 시대에 물결의 흐름이 순식간에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나라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압력을 받고 압박을 받고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인데다가 국민들이 재난에 단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른 변화에 적응을 참 잘하는 국민들이에요. 다른 나라는 유행이 정말 느려요. 몇 년씩, 몇십 년씩 똑같은 것을 해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변화가 일상인 국가예요. 근데 쌍둥이 자리가 그런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적응을 굉장히 잘하게 돼요. 7월 20일부터 21일 사이는 금성이 처녀 자리에서 양자리 토성과 18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은 제재를 받게 되는 일,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경제정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증권에 출렁임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이때예요. 7월 22일은 태양이 사자자리로 들어가서 0도 위치가 되죠. 막 들어갔으니까 목성과 만나게 돼요. 이미 주피터는 사자자리에 있죠. 그때 당시에. 이것은 픽스드 스타 알고리 황소 자리에 26도 위치로 계속돼요. 이 행성도 빨리 움직이는 별이 아니에요. 단체적으로 공포에 시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숨어져 있던 문제들도
정말 많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하던 비밀들이 다 드러나고 거짓말한 것들 다 드러나죠. 이때 지도자들의 역할과 위치가 빛나게 돼요. 또 중요한 발표가 난다든지 지도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가 돼요. 7월 23일, 7월 24일은 수성이 이제 계자리에서 직진을 해요. 막혀있던 정보나 통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지연되었던 발표가 다시 나온다든지 밀려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문제점이 제대로 정정되는 일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골치 아팠던 일들, 과거의 친구나 애인들이 또 문제점이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계자리에서 직진하기 때문에 계자리는 가족, 사람들의 감정, 또 분노 이런 거를 뜻해요. 국가, 부동산 다 뜻하는 게 계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의 감정이 들끓기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정부의 정책 때문에. 7월 27일부터 28일은 쌍둥이 자리 천왕성이 또 화성과 점점 가까운 위치로 또다시 돼요. 7월 4일 정확하게 만났다 좀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화성은 빨리 움직이고 천왕성은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멀어지다가 다시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 역시 전쟁, 지진, 폭발사고, 폭탄사고 또는 깜짝 놀라는 소식, 뉴스, 또 해킹, 항공사, 인터넷 정전 등의 사고가 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해요. 이런 영향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딱 벌어지고 마는 게 아니고 주변 날짜로 벌어지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보면은 7월 29일 날 제가 지금 올려드린 차트는 7월 29일 풀문을 위주로 해서 뽑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은 사자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달은 물병 자리에 또 수성은 개 자리에 마지막 각도로 위치해 있죠. 그리고 금성은 처녀 자리, 또 해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사도로 위치하고 있고 화성 역시 쌍둥이 자리에서 15도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목성은 7도로 사자 자리 위치해 있고 토성은 양자리에 14도 위치, 천왕성 역시 쌍둥이 자리 3도, 또 명왕성은 보시는 대로 물병 자리 7도 위치해요. 제일 중요한 건 태양과 명왕성이 180도 반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일일이 설명을 드리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차트를 읽는 법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읽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달과 명왕성이 180도로 완전 반대 위치이기 때문에 이때는 태양이 사자자리 위치에 있고 그래서 태양과 목성이 결합하고 이 뜻은 태양은 지도자, 또 대통령,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 매니저,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뜻해요. 힘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목성은 성장, 확장, 또 커지는 거, 사건이 커지는 거라든지 이게 나쁘게 작용하면 나쁜 일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죠. 또 사람들의 눈에 크게 뜨이는 걸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트럼프나 푸틴이나 김정은 등 제가 이 사람들의 점성학 차트는 이번 달에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뭔가 일을 벌인다든지 국제적인 사건이 생긴다든지 다른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지면서 지도자들과 대치하기도 할 거예요. 달이 물병자리 위치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대중들이 움직인다든지 영향력을 크게 끼치게 돼요. 대중 여론이 변화한다든지 지도자들에 관련된 뉴스가 유난히 많게 되는 달이 돼요. 주로 정부와 국민 간에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태양이 목성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를 뜻하고 정책 발표를 뜻해요.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서 달과 만나기 때문에 대중들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된다든지 숨겨진 문제가 터져나와서 시끄러워진다든지 권력 구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되고 불만과 불안이 확산되기도 하면서 대중들이 단체로 행동을 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명왕성은 항상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기 때문에 명왕성이 염소 자리를 거쳐간 2019년 이후에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물론 명왕성이 염소자리 들어간 것은 2008년이었죠. 그렇지만 나오기 직전에 제가 이 설명을 정말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명왕성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거예요. 정부 체계, 또 권력 체계, 검찰, 정부, 권력기관, 언론, 이것은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단체든지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권력을 휘둘러 온 어떤 체제, 또 organization,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정부, 특히 탑다운 가버먼이기 때문에 거기 속하는 것은 전부 다예요. 지금 보면 JTBC가 부도를 낸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건 시작이에요. 제가 다 읽을 거예요. 언론들의 MBC, KBS, 또 조선 이런 곳들을 모두 다 읽어서 이 점성학으로 읽어서 보면 이 사람들이 대충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좀 알게 되겠죠. 대중들 과학 등에 이제는 대중들 과학 등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물결이 와서 2044년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들이 시작될 거예요. 또 다른 자리에서. 여기까지 2026년 7월 후반 점성학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제가 추가할 게 있으면 나중에 짧게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